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오늘은 참 한숨부터 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11년 307억 원. 한화 이글스가 한 선수에게 걸어버린 가장 큰 믿음.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강백호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 중심 타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야구라기보다 거의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앞타자는 계속 밥상을 얻고 있고 뒷타자는 먹을 밥이 아예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26 시즌 초반 11년 307억의 사나이 노시환의 충격적인 득점권 침묵, 그리고 그 뒤에서 잘 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5번 타자 강백호의 웃지 못할 비극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시환이 요즘 못 친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화가 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는지, 왜 KT 3연전을 통째로 헌납했는지, 그리고 왜 중심 타선이 이름값과 다르게 실제 경기에서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사례입니다. 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4월 7일 기준 노시환의 득점권 성적은 17타수 2안타입니다. 득점권 타율 1할 1푼 8리. 쉽게 말하면 주자가 2루 이상에 나가 있는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 17번 기회를 받았는데 15번을 날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삼진입니다. 노시환은 이 시점까지 총 16개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물론 시즌 초반입니다. 표본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구는 길고 좋은 타자도 1, 2주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답답한 건 단순한 타율 때문이 아닙니다. 못 치더라도 적어도 뭔가는 만들어줘야 하는 타석들이 있었는데 그 타석들이 너무 많이, 너무 허무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땅볼 하나만 쳐도 점수가 날 수 있는 상황, 외야 플라이 하나만 쳐도 흐름을 살릴 수 있는 순간, 볼넷 하나만 골라도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장면에서 노시환의 방망이는 너무 자주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한화는 아주 비싸게 치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리즈가 바로 KT 위즈와의 3연전이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한화는 이 시리즈를 충격의 수입패로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3연패가 아닙니다. 그 3경기 모두 노시환의 침묵이 경기 흐름과 직결된 장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먼저 3월 31일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노시환은 5타수 5삼진. 네, 맞습니다. 5타석 들어가서 5번 다 삼진입니다. KBO 역대 단일 경기 최다 삼진 타이 기록입니다. 하나 팬 입장에서는 기록을 세워도 참 이렇게 세웁니다. 문제는 그냥 삼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삼진들이 언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심 타자는 경기 흐름을 이어줘야 합니다. 앞타자들이 만든 흐름을 끌고 가야 합니다. 최소한 상대 투수에게 이 타수는 진짜 숨막힌다는 압박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노시환은 그 압박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대 투수에게 가장 편한 출구를 계속 열어줬습니다. 삼진은 그 자체로도 아웃이지만 주자를 진루시키지도 못하고 수비 실책도 유도하지 못하고 희생도 안 되고 무엇보다 이닝의 공기를 갑자기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한화가 이날 4대 9로 패배한 건 단순히 투수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심 타선의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멈춘 자리에서 뒷타자는 그저 빈 운동장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제 4월 1일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11대 14 난타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은 치면 따라갈 수 있다. 오늘은 한 방이면 분위기 바꿀 수 있다. 오늘은 중심 타선이 한 번만 터져도 흐름이 뒤집힌다. 이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기에서 노시환은 2회와 3회 연속된 말루 찬스에서 침묵했습니다. 야구에서 말로는 말 그대로 테이블이 가장 풍성하게 차려진 상태입니다. 반찬도 다 나왔고 국도 끓고 있고 밥도 막 지어졌습니다. 이제 숟가락만 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중심 타자가 2번 연속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부진을 넘어 경기의 서사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날 한화는 점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맞은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타자들은 어느 정도 싸워줬습니다. 경기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타석이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한화는 추격의 불씨를 계속 살리지 못했고 끝내 11대 14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마지막 경기에서 노시환은 다시 5타수 무안타 3삼진으로 침묵합니다. 결과는 8대 13 패배. 이쯤 되면 그냥 슬럼프가 아닙니다. 시리즈 전체의 리듬이 한 선수의 방망이 앞에서 계속 끊겨버린 겁니다. 한화는 이 3연전에서 단순히 3경기를 진 게 아닙니다. 중심 타선의 연결고리를 잃은 채 계속 한 방이 나오면 살 수 있었던 경기들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시환 뒤에서 타격감이 좋았던 강백호가 노시환이 흘린 찬스를 몇 개나 살렸을 것 같습니까? 개막전 11회 말 끝내기 안타도 있었고 3월 29일과 4월 2일에는 홈런도 쳤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그래도 강백호가 뒤에서 좀 받아먹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요, 0개입니다. 네, 0개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막힌 부분입니다. 강백호가 못 쳐서가 아닙니다. 강백호가 찬스를 날려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찬스가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타자인 노시환이 그 찬스를 삼진으로 아예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4번 타자가 찬스를 해결하고 5번 타자가 그 찬스를 이어가는 그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 타선의 정석 아닙니까? 그런데 한화는 지금 그 그림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특히 3월 31일 경기는 정말 상징적입니다. 이날 강백호는 무려 4번이나 주자 없는 이닝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5번 타자는 앞에 3번, 4번이 출루하거나 적어도 뭔가를 만들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 강백호는 자, 이제 네가 해결해가 아니라 자, 아무도 없는데 네가 다시 시작해를 계속 받은 겁니다. 이건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맥이 빠집니다. 타격감이 좋아도 장타력이 있어도 앞에서 이닝이 다 정리돼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야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타자도 무상에 사람이 있어야 타점이 생기고 앞뒤 연결이 돼야 투수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노시환이 계속 삼진으로 이닝의 숨통을 끊어버리니 강백호는 매번 텅 빈 노상을 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특히 9회 마지막 타석이 정말 상징적입니다. 마지막 반격의 가능성이 남아있던 순간 앞타자 노시환은 또 삼진, 그리고 강백호는 텅 빈 노상을 앞에 두고 홀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건 그냥 타순이 이어지지 않았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5번 타자가 4번 타자의 실패를 수습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백호가 노시환 뒤에서 찬스를 못 살린 게 아니라 노시환이 찬스를 살릴 기회를 강백호에게 넘겨주지도 못한 겁니다. 이게 참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중심 타선이 같이 안 터졌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강백호는 분명히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개막전 끝내기 안타, 3월 29일 홈런, 4월 2일 홈런, 즉 타격감 자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타격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타자가 판을 깔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판이 계속 접혀버렸습니다.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답답합니다. 둘 다 못 쳤다면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은 타이밍이 있는데 다른 한 명이 그 타이밍 자체를 다 날려버리고 있으니 이건 그냥 슬럼프가 아니라 구조적인 비극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한화 타선의 문제는 노시환이 부진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시환의 부진이 팀 타선의 연결 자체를 끊고 있다가 맞습니다. 4번 타자는 숫자 이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득점권에서 해결해줘야 하고 상대 배터리가 가장 신경 쓰는 자리이며 뒷타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시환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307억 먹지다, 이제 끝났다, 계약 망했다, 이런 식의 과한 결론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즌 초반이고 노시환 정도의 타자는 결국 자기 숫자를 어느 정도는 맞춰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타자는 결국 흐름의 스포츠입니다. 한번 풀리면 연속으로 풀리고 막히면 정말 끝도 없이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노시환에게 필요한 건 억지로 큰 것 하나를 치겠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일단 아주 작은 성공 하나를 쌓는 겁니다. 주점권에서 외야 플라이 하나, 주자 있는 상황에서 밀어친 안타 하나, 삼진 대신 끈질기게 만들어낸 볼넷 하나. 지금 노시환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홈런 한 방이 아니라 이런 살아나는 타석들입니다.
그런 타석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해야 팬들도 느끼게 됩니다. 아, 이제 노시환이 돌아오고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노시환 한 명의 반등이 그 한 사람의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화가 진짜 강팀이 되려면 강백호 혼자 뜨거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노시환이 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 타선은 한 명이 잘 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앞타자와 뒷타자가 서로를 살리면서 비로소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노시환이 살아나면 상대 배터리는 4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강백호 앞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찬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그 찬스를 받아먹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한화 타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팀이 됩니다. 결국 지금 한화가 기다리는 건 노시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노시환과 강백호가 함께 터지는 중심 타선의 시너지입니다. 노시환과 강백호가 판을 뒤집어 버리는 야구. 한화가 진짜 무서운 팀이 되려면 결국 그 그림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한화 팬들이 지금 노시환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그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팬들은 압니다. 노시환이 이 정도로 끝날 타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한번 터지면 시리즈 흐름을 혼자 뒤집을 수 있는 타자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강백호와 함께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중심 타선을 만들 수 있는 선수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비난보다도 조급함보다도 하루빨리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한 타석입니다. 정말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노시환이 다시 살아나고 그 흐름 위에서 강백호까지 함께 터지는 것. 한화의 4번과 5번이 서로를 살려주는 야구. 그 단연해야 할 중심 타선의 시너지가 이제는 다시 시작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307억이라는 왕관은 화려하지만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버티는 과정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무게를 끝내 이겨내는 장면이 노시환이라는 선수의 진짜 가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화 팬들은 그 장면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결국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안 맞는지 보고, 왜 흐름이 끊기는지 보고, 왜 강백호가 텅 빈 루상을 보고 서 있어야 했는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답함까지도 결국은 한화의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